오늘 아침 기사였는데 시사저널의 기사였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2월 말이면 등판을 한다. 뭐 탄핵 결과에 맞춰서 그 기간쯤에 네, 나오겠다. 뭐 이런 아예 확정적인 기사가 났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때요? 그거는 인제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사예요. 탄핵 인용이 나면 출마 의사 있는 사람이 그 이후에도 아무것도 안 할 리는 없잖아요. 음. 조기 대선이니까 60일 남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출마 의사가 있다고 전제를 하고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될 수 있는 뭐 인용이라고 전제를 하겠죠, 시사저널에서는. 그럼 대통령이 탄핵되는 날짜를 봐서 그때 한다. 이거는 다 아는 얘기죠. 음. 지금 2월 14일인데 2월 말에 나온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네요. 예. 네. 2월 20일쯤 되면 3월 초 이렇게 쓸걸요, 아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느냐? 음. 제가 볼 때는 높아 보여요. 그러면 언제 나와서 활동을 시작할 거냐? 제가 볼 때는 탄핵에 대해서 대통령 측이 변론권을 행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을 거다. 음. 대통령의 시간이고 탄핵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했던 직전 당대표로서 당시에 여당 대표로 있었던 분이 대통령이 탄핵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정치적 발언하는 것은 예에 안 맞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음. 그리고 그때까지는 아니다. 그럼 적어도 지금 나와 있는 게 2월 20 날까지는 탄핵 변론이 진행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18일 날 하나가 잡혔고 추가로 네. 20 날 아마 목요일 그날 아마 최종 진술하는 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적어도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 혹여 더 연장이 된다. 네. 변론길이. 네. 그럼 또 그것도 아닌 거고. 이렇게 봐야지 지금 아무것도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날짜를 봐 2월 말에 한다. 그거는 글쎄 뭐 클릭 수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그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사실 좀 기다리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이제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부응하고자 하는 마음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저는 이제 그때가 좀 떠올랐어요. 전당대회 이제 전에 한동훈 대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설왕설래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럼 출마 선언을 언제 한다 하면서 그리고 나서 딱 등장했을 때 정말 63% 지지를 쫙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그때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금도 이렇게 전당대회 때처럼 관심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이게 네. 자 한동훈 대표 7월 달에 전당대회 할 때 상황을 보잔 말이에요. 네. 6월 한 말쯤에 이제 출마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건데 음. 그때 보면은 그때도 총선에서 비대위원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했다가 성적이 안 좋아서 좋지 않게 관둔 거잖아요. 그쵸. 그때도 이제 뭐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뭐 2조 심판만 했기 때문에 뭐 의석수가 뭐 그랬죠. 적어졌다. 네. 뭐 조정훈 의원이 뭐 백서 받는다고 그러면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와 진짜 백서도 네. 있었다. 그래서 그죠? 당내에서 굉장히 공격을 받고 한계가 있다. 음. 뭐 리더십이 뭐 독선적이라느니 뭐 이런 얘기 많았어요. 그랬죠.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게 어딨냐. 총선 패배의 책임을 전제 자숙해야지 이런 얘기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본인이 어떤 명분을 찾아서 출마를 했을 때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출마하냐 마냐 지금은 비슷해요. 맞아요. 언제 할 거냐. 비슷해요. 예. 전당대회 이거 벌어지면은 무슨 메시지를 들고 나올 거냐. 총선 패배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을 할 거냐. 이런 얘기 많았단 말이죠. 그랬죠. 그래서 나왔는데 뭐 상대 후보가 약한 분도 아니고 원희룡, 나경원 이 두 분은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치 20년 이상 하신 분들. 네. 선수만 해도 두 분이 합치면 8선입니다. 제주지사 2번까지 하신 거 빼면 더 하면은 그리고 10선이에요. 그런 분들하고 대결을 했는데 63이 나왔다. 우리가 63이라는 숫자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요. 네. 저희 당 한나라당 시절부터 쭉 봐 가지고 뭔가 대선 뭐 후보 경선한다거나 당대표 하거나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경선에서 대선 후보 될 때 제 기억에 85%인가 그랬어요. 제일 높았죠. 네. 그다음이 이분이에요. 64가 나온 그러네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홍준표 시장이 17년도 대선 때 자유한국당 후보 될 때 그때 53% 나오고 그랬나요? 예. 윤 대통령도 47%로 대선 후보 되고 음. 뭐 이준석 43%, 김기현 53%. 육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최근에. 숫자 다 외우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대충 그래요. 황교안 딱 50.0.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작년 한 반년 전만 가도 63%가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다. 그것도 4명이 나왔을 때 63이라는 맞아요. 거예요. 네. 4명이 나왔을 그게 때. 포인트 정말. 네. 그러니까 고걸 한번 상기를 해 보시고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뭔가를 하면서 나올 거 아니에요. 음. 그거를 보잔 말이에요. 뻔하지 않게 나온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뻔하게 어디 무슨 행사장 가서 뭐 읽으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는 안 할 거란 근데 오늘 말입니다. 기사에서 보니까 이제 무슨 담화를 발표하면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화.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않을 거다. 그건 너무 뻔하잖아요. 그것도 너무 예. 뻔하다. 뻔하잖아요. 그 뭐가 달라요? 예. 마이크 앞에 오. 딱 세워 놓고 혼자 나와 뭘까? 가지고 "한동훈입니다." 하고서 뭐 차차차차차 하고 힌트 좀. 그런 아니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때 네. 잘 피해 가셨네. 네. 저 같아도 그렇게 안 할 것 그렇게 같아요. 안 뭔가 하겠다. 다르게 하겠죠.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예. 좀 뭔가는 좀 세련되게 뭔가는 예. 차별화되게 그게 나오실 것 같긴 해요. 누구라도 다르게 나오고 싶어 합니다. 음. 근데 다르게 나왔을 때 그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아 대중이 저게 맞다. 저게 어울린다. 아 저렇게 하는 것이 저 사람의 캐릭터와 맞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많은 유권자들의 이 그 마음을 자극하기 위해서 또 그 자극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한동훈 대표의 그 명분을 찾는다고 하면 네. 다른 방식 음. 누구도 '어 그런 게 어? 있었어?'라고 할 정도로 그래요? 예 저는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근데 좋은 쪽으로 특이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나오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차별화된. 해요 그리고. 네. 확실한 비전, 새로운 비전도 밝히실 겁니다. 우리 기대해 봐요. 이런 얘기 주셨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죠. 메시지도 메시지고 방식도 방식이고 기존과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 보면 뭐 이재명이 성장 얘기하고 뭐 분배가 어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인제 가운데 연령 중간 딱 따지면 45 세란 말이에요. 만 45. 네. 네. 45세 이하 이 80 년대생들부터 생각을 해 보면 그 밑으로 네. 생각해 보면 그 젊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성장 분배 이런 얘기는 굉장히 옛날 얘기예요. 이게 음.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이 인제 저도 선진국 그래요. 네. 반열에 오른 지가 오래됐는데 성장이냐 분배냐 얘기는 적어도 한 20-30년 전까지 하던 얘기란 말이에요. 음. 음. 그러니까 성장이 필요할 때 하던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네요. 성장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생각한 성장의 개념과 이 느껴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젊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성장이냐 분배냐가 음. 아니고 공정하냐. 맞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나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느냐. 음. 확실한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공감돼요. 공정한 네. 체계에 따른 확실한 보상. 이게 안 되고 이 줄자가 어디 가면 요렇게 바뀌었다가 어디 가면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렇게 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 민주당이 시대착오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음. 어느 쪽엔 많이 봐주고 뭐 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맞아요.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뭐 이제 쪼끔 지났으니까 얘기를 좀 하면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시원하게 해명되거나 딱 털어버린 게 없잖아요. 없죠. 그런 것에도 굉장히 많은 피로감이 있는 게 또 젊은 세대들이고 또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안 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피로감과 실망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정확한 말씀해 주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지금 젊으신 분들이 어떠한 학창 시절을 보냈느냐. 네. 어릴 때 어떤 것을 보고 네.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사회인이 됐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음. 저보다 인제 한 10여 년 이상 차이가 나시는 분들인데 제가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음. 공정한 거에 가장 민감할 거 아니에요. 그 지점도 맞네요. 내가 100 했으면 내가 100을 받는 게 맞는데 나는 100 했는데 100을 받았는데 쟤 80 한 애가 120을 받아. 음. 이거 못 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뭔가 문제되는 것들이 보면 얘가 전엔 이랬는데 전에 했던 거와 다르게 확 더 뭔가 이상한 보상을 더 받고 있네? 여기에 인제 다들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조국 사태 보면 알죠. 네. 그렇죠. 학폭 같은 것도요. 학폭 자체에 대해서 당연히 음.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학폭도 하면서 뭔가 과거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그걸 덮은 상태에서 뭔가 되는 거, 크게 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과와 보상 체계가 망가지는 순간 우리 젊은 분들이 굉장히 분노한다. 맞아요. 네. 그 그러니까 포인트 맞아요. 잘못된 거를 자꾸 덮으려고 하는 거 싫어하고 음.
일단 다 까서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평가받은 다음에 그다음을 얘기해라 이거잖아요. 네. 네. 한동훈 대표 가치하고 저는 정확히 부합한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공공선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젊은 층들 그리고 또 중도 보수층들이 많이 움직였던 이유도 사실 그런 네.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